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기에 미래의 관계를 짊어질 지도자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 나갈 주의 영적 지도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 대신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보며 참 지도자상의 모델을 발견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종으로서 섬김으로 또 섬김을 받는, 높이 들리움을 받는 그런 존경받는 지도자들, 존경받는 사람들,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 자아가 죽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들을 태동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의 창조의 질서에 참여하는 주의 사람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다 피곤하시고 또 식사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만 우리 남성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미국에서는 이 프라미스 키퍼라고 그래가지고 약속을 지키는 일꾼들 해서 남성들만을 위한 모임이 사실 5, 6년 전에 상당히 많이 발전이 돼서 한 번 모이면 막 2만 명씩, 3만 명씩, 5만 명씩 이렇게 모이는 남자들만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깨지고 울고 말이죠.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하는 그런 Promise Keeper, PK라고 그러죠. Promise Keeper 무브먼트가 굉장히 크게 미국에서 발전이 되었었는데, 아마 한국에도 남성들을 위한 모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모여서 또 우리가 할 얘기가 있고 서로 또 마음을 주고받을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몇 가지만 좀 함께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과 달라서 자신의 정체감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정체감은 소위 아이덴티티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를 성장기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와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을 공급받고 모든 자양분들을 공급받으면서 케어를 받으면서 자아의식을 키워나가는데요. 소년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엄마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분리의식을 느낍니다. 엄마가 같은 성이 아니구나. 엄마는 여자구나. 나는 남자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건강한 분리의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건강한 분리의식이 어머님과의 관계에서 잊지 못하게 되고 과잉 지배하는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 있게 되면은 남성은 남자로 성숙되는 데 있어서 막혀지게 됩니다. 정지되게 됩니다. 그것을 스톱 포인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위 그것이 마마보이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년들은 남자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분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점을 제가 잠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국인 남성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건강한 분리의식을 갖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한국인의 문화의식 속에는 분리의식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어머니는 평생 엄마고 아들은 평생 아들이고 또 어머님은 아들을 향해서 소유의식을 느낍니다. 더더군다나 어머니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런 밀접한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할 때에는 그런 정서적인 공급을 누구에게서 받으려고 그럽니까? 아들에게서 받기 위하여 아들과 접속됩니다. 이렇게 돼서 마마보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에게 받지 못한 정서적인 교감을 아들을 통해서 받고자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들과의 관계가 정말 필요 이상으로 이
의존된 그런 관계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가 성장하면서 이제 여러분과 저가 다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지만은 정서적으로는 아직도 어머니의 지배를 받으면서 컨트롤을 받으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내 자신이 성장하지 못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내 자신이 컨트롤 당하고 지배당하고 억눌린 자아를 발견하게 될 때에는 억눌린 자아의 깊은 저변 속에 분노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또 잔소리로 들려서 나도 모르게 뭐가 나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큰 소리 칩니다. 엄마를 학대합니다. 엄마에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렇게 엄마와의 관계에서 분노한 자아가 되면 이 문제를, 이 분노한 감정이 해결되기 전에는 분노한 자아는 분노한 남편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만날 와이프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것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화내지만 내 마누라한테는 잘할 거야. 혹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머니에게 화내는 자아는 아내에게도 화낼 수 있는 자아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앵거 문제, 분노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면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정서적인 독립이 필요합니다. 한 번은 한 청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마마보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아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노래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탤런트가 보통 많은 청년이 아닌데 이 청년이 어머니께서 독립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엄마가 아버지와 이혼하면서 첫째 아들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물론 둘째 아들도 있었지만 둘째 아들은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는 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자기가 싫으면 싫다 그러고 반항하고 한계의 선을 분명하게 거둔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터치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엄마가. 근데 첫째 아들은 고분고분하고 엄마가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 엄마의 행복이 걱정이 돼서 늘 엄마의 필요를 걱정하며 엄마와 더불어 정서적인 교감을 깊이 누리면서 살다 보니까 엄마는 아들에게 아들은 엄마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갑니다. 심지어 아들이 청년들만 모이는, 청장년들만 모이는 집회에 갔는데도 거기에 이 어머니가 와가지고 비디오를 찍고 다니고 있어요. 결국은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서부터 자기가 독립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보십시오. 이걸 소위 parentified child라고 그러는데 어머니를 돌보는 아들로 아이로서 성장하게 되면 성장기 시절에 무책임하게 마음껏 그냥 발랄하게 놀면서 누려야 할 어린 시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늘 가정 걱정, 엄마 걱정, 또 돈 걱정 하니까 여름때가 되면 가서 돈 벌어 와서 어머니 도와줘야 되고 늘 어머님을 걱정하는 도리어 parentified child, 어린아이지만 어른의 행세를 하며 어린아이지만 어른의 걱정을 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자라납니까? 앵거가 자라납니다. 분노가 자라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아들이 목사님이 됐어요. 청년 목사님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노래도 지어가지고 은혜를 주고 인기 100점 만점이에요. 그 사람 하면 좋은 사람. 저도 굉장히 존경하면서 같이 지내던 사이인데 어느 날 하루 그 청년의 정서적인 진상이 무엇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딱 보게 됐어요. 엄마가 와가지고서 야 마이크 예를 들어서 마이클 하는데도 본 척도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딴전 보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 아들의 얼굴 속에는 엄마가 와서 터치하는 이 느낌이 벌써 아주 감정을 상하게 하는, 내 자신을 아주 이리테이트 시키는, 아주 기분이 언짢는, 기분이 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본 척도 안 해요. 반응도 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제가 쫙 보면서 이 청년에게
난 모르는 분노가 있구나. 앵거가 있구나. 이런 앵거 때문에 지금 나이가 35살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능력 있고 의사가 됐어요. 또 나중에.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청년 목사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도 결혼하는데 지장을 받으면서 지금 과거의 상처를 그 소속된 의존된 관계를 헤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애쓰는 모습들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과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결혼 관계가 어떠하느냐를 판가름 지을 수 있는 아주 많은 정서적인 감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생각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분노한 자아가 있다든지 어머니가 싫어지는 자아가 있다든지 어머니가 잔소리할 때마다 화가 난다든지 하는 그런 앵거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내와의 관계에서 학대적인 차원으로 발전될 수도 있고 그런 앵거가 중독 증세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삶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인 상처들을 여러분과 제가 치료받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에게서부터는 분리되면서 특별히 남자가 소년이 10대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누구와 더불어 가까워지게 될까요? 아버지와 더불어 가까워집니다. 아버지와 더불어 가까워지면서 내 자신의 남성의식을 찾습니다. Male masculinity라고 그러죠. 나의 남성의식을 찾게 돼요. 제가 LA에서도 결손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많이 취급을 했었는데 소위 아빠 엄마가 이혼해가지고 아빠는 떠나버리고 엄마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10대가 될 때까지는 그저 그런 대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10대가 되면서부터 방황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방황합니까? 내 자신의 자아의식을 찾기 위해서는 누구에게서부터 독립돼야 돼요. 엄마에게서부터 독립돼야 되는데 엄마는 아빠가 없으니까 더 아이를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더 보호하려고 그러고 과잉보호하게 되니까 얘는 또 더 떠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엄마와의 사이에서 이 바운더리 의식관계로 울타리 의식관계로 상당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들은 떠나려고 그러고 엄마는 안 보내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집을 뛰쳐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들이 엄마가 컨트롤하게 되면 거기에서 힘을 느끼지 못해요. 남자가 가정에 없으니까 자기가 정서적으로 아이덴티파이 할 아버지가 없게 되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서 어디로 빠집니까? 갱단에 빠집니다. 제가 아는 마이클이라고 하는 청년이 갱단에 들어갔어요. 제가 놀란 거는 12살 난 아이인데 갱단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갱식으로 하고 다니고 목걸이를 차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집을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어머니가 바쁘게 참 혼자 살면서 일하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온다고 하니까 음식을 잘 차려놨어요. 한국 음식으로. 이렇게 아들한테 제가 왔는데 아들한테 야, 너 와서 식사하자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래요? I hate Korean food. 예? 나 한국 음식 먹기 싫다고.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또 당황합니까? 아, 와서 먹어. I hate Korean food. 나 김치 있으면 맡기도 싫다고. Anger self. 분노한 자아가 가득 찼어.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소년한테 그래? 너 김치 싫으면 나랑 나가서 햄버거 먹으러 가자. 너 엄마가 차려놨으니까 먼저 먹고 그리고 나가자. 좋아가지고. 그래서 점심을 먹고 그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니까 버거킹이 바로 그 앞에 있더라고요. 바로 집 앞에 버거킹이 있어요. 거기서 너 햄버거 몇 개 먹을래? 2개 먹으면 돼. 햄버거 2개 사주고. 햄버거를 먹인 다음에 앉아서 야, 너 왜 깽단에 조직했니? 깽단에 조직하게 된 이유가 뭐고 깽단에 조직해서 너에게 어떤 좋은 점들이 있냐? 목사님, 나는 깽단에 가서 남자가 된 기분이 듭니다. 깽단에 가니까 그 친구들이 다 남자들이고 남자 취급해주고 다 보호해주고 They are not gang member. 그들은 갱이 아닙니다. 내 패밀리입니다. 내 가족입니다. 자, 건강한 자아의식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찾지 못할 때 부정적이고 못한 차원으로 남성의식을 찾는 것이 파괴적인 그런 삶,
터프한 삶을 삶으로 예, 나의 자아의식을 찾으려고 해요. 자, 오늘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소년이 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아의식이 또 많이 좌우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세하게 나눌 시간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회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남자가 되라고 어떤 남자의 모델을 여러분과 저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렇죠? 어떤 남자가 되라고 제시해 줍니까? 예? 근데 요새 안타까운 거는 미국도 그렇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에는요, 모든 영화나 무비들이 뭐 TV에 나오는 그런 다큐멘터리 모든 것들이 남자들은 좀 머리가 좀 덜 되고 스투피드하다는 식으로 다 나옵니다. 한국은 어떤지 몰라요. 그리고 남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을 말해줍니까? 어떻게 돼야 남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매스미디어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마초맨. 자, 남자가 되는 길은 넘버 원. 무엇 해야 된다? 예? 터프 해야 된다. 예? 터프 가이. 터프. Being tough is to be a man. 남자가 되면 터프 해야 된다. 거칠어야 된다. 한 방에 그냥 다 끝내버려야 된다. 져서는 안 된다. 옛날에 우리 징조 할아버님이 계셨는데 저희 할아버님이 어디 갔다가 매 맞고 오면은 우리 징조 할아버님이 그랬대요. 야, 넌 남자로 태어나서 왜 맞고 오냐? 때리고 오지. 이게 우리 남성관의 모습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적인 남성관의 모습을 잠시 소개하겠어요. 첫째, 터프한 거 좋습니다. That's part of man. 왜냐하면 남성이 되는 것은 야성적인 어떤 기질을 가진 게 남성들이니까. Wilderness man. 예? 그런 어떤 야성적인 모습을 가진 게 남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터프해서만은 안 됩니다. 근데 진정으로 터프한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터프한 사람이에요? 화가 날 때 그냥 한 방 때리는 게 터프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터프한 사람이에요? 나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터프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나를 화나게 할 때, 여동생이 나를 화나게 할 때, 그거를 다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터프하지만, 뭐예요? 보십시오. 진짜 터프한 거는 soft 하면서 뭐 할 수 있을 때? firm 할 수 있을 때. 약하면서 강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터프입니다. 진정한 터프네스는 진정으로 강한 것은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것. 강한 것들을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이거 진짜 터프한 거예요. 그게 진짜 멋있는 남자입니다. 쓰레기통을 치우렴. 아니 아빠 어제도 치웠잖아요. 쓰레기통을 쓰레기통을 아니 아빠 좀 이따 치우게. 쓰레기통을 치우렴. 왜 동생은 안 시켜요? 쓰레기통을 치우렴. 쓰레기통을 치우렴. 야, 나 안 치워? 빨리 치워! 이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억제된 자,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 이런 터프한 모습으로 성숙된 자아를 가진 남성들 속에서 자라나는 자녀들과 아내와 주변 사람들이 안정감을 얻고 안정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용납을 경험하고 용납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그 사람 참 착해. 그런데 줏대가 없어. 착한데 뭐 한계의식도 없고 착하면서 한계의식을 가지고 용납하면서도 이끌어줄 수 있고 방향 제시를 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의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 주는 데에는 아주 허용적인 사람들. 원칙을 타협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아픈 감정과 외로운 감정과 쓰라린 감정과 여린 부분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데에는 허용적일 수 있는 그런 남성.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터프한 사람들 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자들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이만큼 합시다. 또 자꾸 들으면 여러분 피곤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여자들과 더불어 아내와 더불어 자녀들과 더불어 이웃들과 더불어 싸우지 마시고 나 자신과 더불어 싸우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무엇하노라? 죽노라. 여러분 부부의 관계에서도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남편이 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지연할 수 있을 때, 이 스캇 팩이 delayed gratification이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를 지연할 수 있을 때 참 남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문도 열어주고, 여성들에게 자리도 내주고, 내 가정에서 내 여동생, 내 누나, 내 주변에 있는 여성들에게 부드럽게 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강하게 이끌 수 있는 남자들. 그런 남자들이 될 때 앞으로 여러분과 저가 만나는 아내는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되고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우리 아빠 멋있는 남자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참 사랑의 양 국면이 있는데 게리 스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사랑의 양 국면을 설명하기를 한쪽은 부드러운 면, 한쪽은 강한 면, soft side와 그 다음에 hard side가 있다. soft side는 용납을 경험해주고 포용해주고 따뜻함을 제공해주고 부드럽게 해주고 소금으로 은혜에 고르게 한 것처럼 하고 hard side는 한계의식을 거주고 명확한 금을 거주고 노는 노라고 예스는 예스라고 얘기해주는 이것은 율법적인 삶이죠. 이것은 은혜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심장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진리와 은혜로 무장된 남성들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음으로 탈바꿈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지도력 속에서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건투를 빕니다. 아멘입니다.